봅시다. 모집단에 대해서 평균 분포인데 평균은 모르죠. 분선은 표시 편차는 15. 그래가지고 n명을 추출했네요. 그럼 표본 집단 어떻게 되나요? 표시 편차는 이렇게 신뢰도 95%로 했더니 137에서 143이다. 여기를 봤을 때 차이가 3이죠. Z가 얼마? 95일 때 2로 보라 그랬네. 이렇게 했더니 30. 3을 역분하면 이게 10 돼야 되겠네. n은 100. 밑에 문제도 풀어보실래요? 그다음에 어느 거수원에서 재배하는 귤 한 개 무게, 이건 모집단에 대한 거죠. 평균은 모르겠고 100개를 추출했네. 그럼 표본 집단은 평균이 M, 표시 편차가 얘는 모르는 거죠. 놓고 95%로 추정을 했다. 이 랩이 0.95란 얘기네. 95%로 했을 때 Z값이 이거 95가 없는데? 아, Z가 0에서 1.96일 때 이렇게 이거 2배 하면 이렇게 되네요. 왼쪽 오른쪽 하면 0.95 된다고. 이때 Z값이 그럼 차이 시그마 Z 하면 이렇게 그때 실내 구간이 A에서 B까지라는 거죠. 이 차이가 0.475고 B-A면 차이 2배 다시 2배 해주면 되겠네요. 자, 밑에 것도 해볼까요? 21번 모집단이 있는데 시그마 작업 이렇게 되네요. 자, 크기가 100인 표본 추출한 게 하나 있고 크기가 400인 표본을 추출한 게 하나 이렇게 있네요. n이 100이면 이렇게 그래서 95%일 때 Z값이 1.96이네요. 그럼 차이는 시그마의 Z배 그리고 여기가 A고 얘가 B죠.
B-A는 차이가 시그마 Z배 왼쪽 오른쪽 해서 몇 개 되겠네. 이 값을 L이라고 하자. 다음에 N이 400이면 이렇게 되겠네. 이때 차이. 그때는 CD 하면 시그마 끝은 어차피 1.96으로 같은 거죠. 왼쪽 오른쪽 해서 2배. 얘랑 얘랑 무슨 관계인가? 여기는 10분의 1이고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되겠네. 됐어요. 자, 정규분포 NM의 시그마 제곱단은 무집단에서 크기가 64인 표본을 추출한 경우 이렇게 될 테고 B-A는 차이가 시그마의 Z배, 왼쪽 오른쪽 해서 2배. 크게 N인 표본, 그때 X라고 합시다. 이렇게 바뀔 테고요. D-C는 차이가 시그마의 Z배, 왼쪽 오른쪽 2배. D-C 값이 B-A의 2배다. 그러면 시그마 ZE, 시그마 ZE 없애도록 합시다. 이건 4분의 1이네. 약분하면 4분의 1. 역수해주면 X가 16. 23번도 풀어봅시다. 자, 정규분포 NM의 2의 제곱. 크기가 36이다. 이것도 36이 6분의 2 하면 이렇게 해서 (96%) 이쪽에서 여기까지 96%. 그럼 절반은요? 48? 이쪽이 0.48 된다고? 0.48 때 Z값이 2네요. 여기가 A, 여기가 B. B-A는 차이가 시그마 3분의 1에 Z배, Z가 2였죠. 왼쪽 오른쪽 하면 2배 돼서 304가 되겠네요. 그러면 알파 퍼센트로 하겠대요. D에서 C 뺀 거, 이 길이가 B에서 A 뺀 거의 절반이라고. 이 차이가 3분의 4였죠. 이 차이는 3분의 2. 절반 차이는 시그마 Z배. Z가 Z1일 때 이 오른쪽이 0.34, 왼쪽 오른쪽 다 해주면 68%가 알파 퍼센트다. 알파는 68.
자, 모집단이 이런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크기가 n인 표본을 뽑았네요. 그럼 표본은 사실 표본 평균은 어떻게 될지 정확히 모르는 거죠. 모르겠고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표본 평균 x바가 구해졌네요. 그래서 95%로 하면 이쪽 어딘가에 m이 존재할 거라는 얘기죠. m 값이 여기일 수도 있고 m 값이 여기일 수도 있고 가장 멀리 떨어진다면 n 값이 여기 있을 수 있겠네요. 얘는 무슨 뜻이에요? 차이. 그러니까 2보다 작거나 같다. 그 말은 그러니까 m이었을 때 이 최대 차이가 2라고. 차이가 시그마 빼 Z배 95%일 때 왼쪽으로 쭉 한 거죠. 1.96 곱하면 이쪽에서 루트 n 되고 이 나눠주면 8 제곱하면 n은 8의 제곱. 귀찮은데 산수해야 되겠네. 완전제곱식으로 갑시다. 제곱하면 100 곱한 다음에 2배 하면 4 플러스 이렇게 하면 96. 잠깐만. 이게 지금 최대 차이죠. 이 값이 2보다 작거나 같다. 양쪽에 루트 n 곱했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쪽이 몽땅 이게 바뀌겠네. 96보다 97.04보다 크거나 같은 거네. 그래서 얼마? 여기서는 뭐 96이거나 97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네요. 96이 없으니까 97을 답이겠고 소수령이라면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되겠다. 자, 표본 평균의 차이가 이거죠. 그 값이 1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것도 풀어봅시다. 자, 표지표차가 6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 이렇게 되네요. 그게 A니까 표본 집단은 어떻게 돼요? n개 뽑아서 조사했겠죠. 조사한 결과 표본 평균은 x파가 되겠네. 그래서 표본 집단에 대해서 x파가 여기고 99%로 추정을 했다. 차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이 차이가 시그마 Z배 0.99일 때 3으로 보라 그랬네.
이렇게. 그러면 평균은 이 사이에 존재한다는 얘기죠. 만약에 평균이 우리가 구했던 거와 똑같다고 하면 차가 0이 될 테고, 가장 멀리 떨어졌을 때가 최대 차이가 되죠. 모 평균과 후본 평균의 차이가 1 이하, 최대 1 떨어져서 m이 이 안에 있을 때 최대 차이가 1이라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값이 1이라는 거네. 그래서 곱해주면 차이가 1 이하면 정확하게 이렇게 되겠죠. 양쪽에 n 루트 n 곱해주면 제곱하면 제곱하면 n의 최소값은 324. 모 평균과 표본 평균 차이가 1이다. 이렇게. 이 부분이 좀 헷갈릴 수 있겠다 싶으면 어떤 학생의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평균이 70에서 90일 거다라고 합시다. 실제 평균이 얼마라고 해볼까요? 이 사이에 있는 값으로 80, 한 가운데 값이었네요. 80의 최대 차이는 얼마예요? 이게 76이었다면 이쪽은 14고 이쪽은 6, 6인 거지. 됐어요. 만약에 평균이 90 나왔다고 하면 차이는 0. 됐어요. 모집단은 이렇게 되고요. N개 표본 뽑았으니까 표본 집단은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표본 집단에 대해서 95%로 추정을 했다. 그럼 평균은 이 안쪽 어딘가에 있을 거다. 그 차이, 최대 차이는 이만큼 차이가 됐죠. 그 차이는 시그마의 Z배. 95%일 때 Z가 2라 그랬으니까. 그게 모 표출발자면 이거죠. 시그마의 5분의 1 이하가 된다. 시그마 약분하고 5 곱하고 양수인 루트 n 곱하고 제곱하면 이렇게. 그래서 n의 최소값은 100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의원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n개 표본을 뽑았다. 표본 평균이 이렇게 될 테고 평균은 이 사이에서 움직일 거다. 일단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자. 실내 알파 퍼센트라면 이만큼의 넓이죠. 넓이가 커질수록 Z값도 커지겠네요. 그래서 B-A 값을 얘기하고 있는데 B-A가 차이죠. 시그마
Z배. B-A면 2를 곱한 거네요. 알파 값이 커진다 무슨 뜻이에요? Z가 커진다고? Z가 커지면 B-A가 커지죠. 기억. 표본 평균의 값이 커진다. 표본 평균 값이 이거죠. 이 값이 커지면 조금 전에는 X바가 여기였는데 이번엔 X바가 여기였다고 합시다. 아까는 여기고 이번엔 여기. 그럼 표본 평균이 여기면 다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어질 거잖아요. 그럼 이 차이하고 관련이 있나요? 없죠. 여기는 X바라는 값이 없죠. 니은은 아무 상관이 없겠다. 그리고 N 값이 커지면 분모가 커지는 거네요. 최적인 값은 작아지죠. 그래서 약간의 추가 내용을 하나 보도록 합시다. n이 커지면 이 값이 작아지니까 b-n은 n에 반비례한다. OX. no. 루트 n에 반비례하는 거죠. n의 반비례가 아니라 루트 n의 반비례. 시그마의 비례, z의 비례. 이해됐어요? 루트 n으로 이렇게 반비례하는 건데 n이라고 전문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단계 100원이라고 합시다. 4개면 400원. 9개면 100원. 이게 4배 되면 그것도 4배 되는 거죠. 비례하는 거지. 1일 때 100원이네? 루트는 2죠. 2일 때 400원이고, 3일 때 900원이고, 그럼 10을 세우면 이런 식으로 변해가겠다. 자, 비례라고 하면 마이너스 1차식, 마이너스 AX, 이때만 비례라고 합니다. 무리함수나 적업에 대한 거는 비례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함정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어쩌면 중학교 과정에 대한 이 내용을 물어보는 것과 마찬가지겠다. 자, 표시표차가 시그마인 정의분포 그래서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이렇게 추정을 했다. 신뢰 구간이 이렇게 된다. P-면 차이죠. 차이가 시그마 Z배. 신뢰도를 낮추겠대요. Z값이 작아지는 거죠. 표본 크기를 크게 하겠대요. 분모가 커지면 전체적인 값은 작아지죠. 곱하면 작아지네. 커진다 그랬으니까 틀렸네. 표본 크기가 일정하다. 이 값이 일정하다는 얘기죠. 이 값이 작아지면 Z값도 작아져야 되는데 Z값이 작아진다는 얘기는
이 공간이 점점 작아지니까 신뢰도 알파 퍼센트가 작아지는 거죠. 낮아진다. 맞네요. P마이너스 A 값은 표본 평균의 값과 표본 평균 X바 값과는 관계없다. 관계없다 맞죠? 조금 전에 풀었었죠. 신뢰도가 일정할 때, 즉 Z값이 일정하다는 얘기네요. 표본 크기가 4배 된대요. 그러면 새로운 B-A를 D-C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이게 B-A가 사실은 D-C인 거죠. 얘는 전의 값에 2분의 1배 되는 거죠. 최대도가 일정하다 무슨 말이에요? Z값이 일정하다. 표본 크기를 작게 하겠대요. 분모값이 작아지면 B-A의 값은 커진다. 얘는 틀렸다. 모집단 NM의 시그마 제곱인데 사실은 M 값은 모르죠. A라는 사람은 표본을 100개를 추출을 했대요. 그럼 어쩌지 되겠네. B는 225개를 했고 C는 400개를 했습니다. 루트 n분의 시그마 분모가 클수록 표준편차가 작아지는 거죠. 얘는 조금 이렇게 퍼져 있을 테고요. 이 사람은 조금 더 모여 있을 테고 여기는 많이 집중되어 있겠네. 이렇게. 자, x1바, x2바, x3바 모두 같다. OX. 응? X. 예를 들어 봅시다. 고의 전체 수학 평균을 봤습니다. 일반은 조사한 결과가 35점에 대해서 10제곱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평균이 아마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있을 거야 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B반은 이렇게 해서 조사했더니 40에 7제곱 이렇게 돼서 우리가 조사한 결과로는 평균이 여기와 여기 사이에 있을 거야 이렇게 추정할 수 있죠. 또 C반은 우리가 조사했더니 이렇게 돼서 우리 조사한 결과로는 아마 이 사이에 있을 거라고 나왔어 라고 할 수도 있죠. 어쨌거나 셋 다 조사 결과가 완벽하다고 하면 모두 겹치는 이쪽 어딘가에 평균이 존재하겠네요. 조사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X1, X2, X3는 다를 거예요. 또는 조금 더
신뢰가 믿을만하도록 한다고 하면 A반은 조사한 결과 딱 30으로 됐고 B반은 조사한 결과가 30.1이었고 C반은 조사한 결과가 29.9였다. 그래서 모두 해보면 대충 이 정도 사이에 있을 거다라고 나올 수도 있죠. 조사 결과인 X1바, X2바, X3바는 그때그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네요. 얘는 무슨 말이야? X1의 X1들의 평균, X2들의 평균, X3들의 평균 같은가요? 다시 설명해 볼게요. A반 30명 있습니다. B가 계속 9명을 조사할 거예요. B는 한 10명 조사한다고 합시다. B는 1번부터 10번까지, Q는 11번부터 20번까지, R은 21번부터 30번까지 조사한 것들이 X1, 바, X2, 바, X3, 바 이렇게 되겠죠. 조사가 잘 됐다고 하면 이것, 그러니까 10명 조사한 게 X1, 1, X1, 2, X1, 3, X1, 10 이렇게 될 텐데 얘들이 조사해서 만든 게 X1 바입니다. 얘들이 조사한 게 X2 바고 이렇게 이런 조사를 여러 번 한 거예요. 여러 번.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한 결과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조사가 잘 됐다고 하면 이 값은 실제 평균과 같을 거죠.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이해 안 됐나요? 어떤 예를 들어볼까? 주사를 6번 던진다고 합시다. A라는 학생이 있고요. B라는 학생이 있고 C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읽는 횟수를 볼 거예요. 6번 내려서 1에 대한 횟수가 얼마나 나올까요? 어떨 때는 한 번, 어떨 때는 빵번, 어떨 때는 두 번, 어떨 때는 한 번, 어떨 때는 빵번 이렇게 나왔겠네. 그것도 X1들이죠. X1 반은 다 더해서 5로 나누면 이렇게 되네요. 이 친구는 이렇게 나왔다고 합시다. X2 들 이렇게 나왔다고 합시다. 하면 이렇게. 근데 이걸 반복할 거예요. 이걸 X1, 1, 이해하기 쉽게 X1, 1, X2, 1, X3, 1이라고 하고 X1, 2. 두 번째 5번 던져서 또 만들고 또 만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총 정리를 할 거예요.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값이 어떨 때는 0.8이고 어떨 때는 1.2 될 수도 있고 어떨 때 2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0.9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것들을 총 정리하면 결국 얼마가 될까요? 그게 되겠네. 얘도 1이고 얘도 1이 있죠. 자, x1 들 x1의 바 x1 바들의 2 구별하겠어요? 그래서 얘는 다를 수 있다. 얘는 항상 같다. 이거는 n이 100인 경우였고 n이 225인 경우 n이 4배. 분모가 클수록 시그마 값은 작아지죠. 그래서 이게 크고 중간 작고 이렇게 됐어요. 계산 문제는 오히려 쉬운데 개념 문제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49번 b-a는 차이의 2배죠. 그럼 b-a 값은 네. z 곱한 거에 2배. 그럼 루트 n이 얼마인가요? 9. 9. 그럼 이때는 2z. 지금 시그마 값이 n이 같죠? 시그마가 크죠? 그럼 2배 조금 안 되네요? 이거를 그냥 x라고 할까요? 그럼 시그마 1.15니까 18배는 안 돼서 거의 이거의 1.xx배 되겠네. 그럼 얘가 중간이라고 하면 얘는 더 큰 거. 둘 비교합시다. 시그마 값이 같죠? 루턴이 크면 얘는 이거보다는 작겠네. 이거보다 작으면 이것도 비교해봐야 되잖아. 어쨌든 얘는 제일 큰 거고요. 얘는 루트 n 하면 10분의 15, 30z. 얘는 3z, 얘는 2z. 그럼 얘가 제일 작고 이것도 계산해봐야 되나? 얘가 중간이고 얘보다는 n이 더 작으니까 전체적인 값이 커서 얘보다 더 큰 거죠. 이거 제일 크겠다. 제일 작은 거. 큰 것부터 쓰라 그랬구나. 보통 작은 것부터 쓰는데 큰 것부터 쓰라 그랬네. 큰 거면 니은, 디귿, 기억. 이렇게. 자, 모집단은 x에 대한 거죠. 표본집단은 x바에 대한 거죠. 얘는 x고 얘는 표네. 그럼 얘는 모집단에 대한 거, 얘는 표본집단에 대한 거. 모집단은 n, m에 30제곱이고 어명 주체했으니까 이렇게. 그럼 얘는 아무래도 이렇게 조금 더 퍼져 있는 상태고 얘는 조금 더 집중되어 있는 상태겠네요. GK G제로는 뭐예요? X가 N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H제로는 K가 0인 거니까 X바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이 값은 얼마? 0.5. 이 값은 0.5. 같다. 맞네요. K에 3 넣으라고 3 넣으면
M에서 넣었더니 90, 90. 그러면 차이가 90이네요. 얘는 이렇게 봤을 때 약간 지금 M인 경우죠. 약간 X인 경우고 이 차이가 90. 그러면 시그마 30에 Z배니까 Z가 3인 경우 에다가 0.5 더한 거 1이면 30. 오른쪽 그럼 차이는 10에 Z가 3이네요. Z가 3인 거에 0.5 되어 있으니까 둘은 같겠다. G가 1이면 30, Z가 1인 경우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1이면 플러스 30면 Z가 3인 경우보다 크거나 같다. Z가 3인 경우는 갖다 붙이면 이만큼이잖아요. 이거 더하면 1 되나요? 이만큼 비해서 이보다 작겠죠. 디귿은 틀렸다. 정리해봤다는 이거에서 A는 25개, B는 100개. 그럼 이때 세 시그마는 5분의 시그마, 얘는 10분의 시그마. 얘가 크고 얘가 작네요. 분산은 어차피 제곱한 거죠. 그러면 A에 대한 게 크고 B에 대한 게 작으니까 기억은 맞네요. 시그마가 크다 무슨 뜻이에요? 더 많이 퍼져 있다. 이렇게. 시그마가 작으면 모여 있다. 이렇게. n 플러스 5 얘가 x 이게 a고 이렇게 놓고 얘가 m이면 n 플러스 5가 적당히 이렇게 잡을 수 있겠네요. a에 대한 이 넓이와 b에 대한 이 넓이 어차피 이거 넓이도 1이고 이거 넓이도 1인 거죠. 이렇게 잘라내면 누가 더 넓이가 클까요? 모이는 애가 더 크겠죠. 그래서 b에 대한 확률이 더 클 테니까 얘는 틀렸네요. 아니, 잠깐만요. 이게 b가 더 크다? b에 대한 게 크다. 맞죠? 그럼 a에 대해서 추정을 할 때 95% 추정이면 이만큼도 95%, 또 이만큼도 95%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둘 차이가 이 차이보다 더 큰 거죠. 그럼 얘는 틀렸다. 이런 산수 문제들은 잘 할 수 있죠. 기사 문제. 개념 문제가 조금 정의 이런 것들을 정확히 모르면 헷갈릴 수 있어서 마지막 시간에는 정의 위주로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통계 마칠게요.